춘천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의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50대 이상의 인구의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춘천 지혜의 숲 현원철 이사장 모시고 춘천의 50대 이후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장님 먼저 춘천 지혜의 숲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65세 인구가 20%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 나이를 조금 낮추면은 50대 이후의 인구는 42%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분들의 인생 이모작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작년에 이제 춘천시에서 이걸 설립을 했는데 아직 초기라서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50대 이후의 시민 중에서 그 일자리에 관심이 있거나 그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지역사회 주체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함께 하고 계시는 단체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혜의 숲이 춘천시 50대 이상 이후의 삶에 대한 종합 7대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사하시게 된 배경은 뭐고 또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요즘은 시대가 그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정책 수립을 하든지 빅데이터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수립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에 대한 그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 수행에도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50대 이상의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1,400명을 샘플로 해서 그 설문지가 아닌 면접 기법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요번에 한번 그 모아봤습니다. 이런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춘천시의 그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의 삶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도 뭐 관련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특히 50대 이후 여성들의 불안감 그리고 네. 우울증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좀 어땠나요? 예,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코로나 이제 그 19 이후에 삶의 그 모양이 패턴이 많이 변했을 거라는 이제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증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그 신체 활동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 접촉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은 많이 감소를 했고 그 대신에 이제 가족들끼리의 대화라든지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은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이면에는 또 재미있는 사실이 가족 간의 갈등도 늘어났다는 통계도 그 살짝 이렇게 그 나왔습니다. 그 젠더라 그럴까요? 여성 남성을 굳이 구별한다면 그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우울감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나타났다. 그런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건강에 대한 어려움, 고민과 염려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통계 수치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건강한 삶을 정말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식생활 평가 지수가 춘천이 다른 평균보다도 낮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그 무병장수가 중요하지 유병장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고령층이 됐었을 때에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영양 섭취에 대한 거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그 복지 그 시스템 중에서도 영양복지라는 개념을 저희는 중요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지수보다도 그 건강 생활 지수라 그러게 건강 지수 그 영양 지수보다도
춘천이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낮았어요. 네. 이제는 앞으로 노령층이 건강하게 그 무병장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적절한 영양을 우리가 그 공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이제 특이한 것은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이런 유제품이라든지 견과류, 그다음에 과일 같은 거의 공급이 춘천 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춘천시가 최근에 작년이었죠. 노인 돌봄 시범 사업으로 식생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시락을 배달 서비스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지원 사업 만족도나 반응들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그 도시락 공급 사업에 대한 그 여론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그 유제품 같은 것이 좀 과일이 좀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 도시락의 메뉴를 조금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어려운 계층에 도시락을 공급하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얘기하니까 무려 97%에 달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공급하는 사업은 대찬성이다. 네. 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대신 이걸 모두 다 무료로 할 수 없으니 배달료 정도를 만약에 부담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약 54% 정도 되는 분들이 배달 비용은 부담을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반대하는 분이 한 25%,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통 25%.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달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도시락을 공급해서 밥을 매일 이렇게 본인이 취사를 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좀 귀찮거나 또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도시락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무병장수하는 100세 시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 참여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이를 위해서 지혜숲에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이나 선호도에 대한 조사도 좀 하셨죠? 저희 조사에 의하면은 그 일자리에 대한 교육은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춘천시의 50대 이후의 분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노후에 안정되어 있는 분위기라면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민간 베이스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후의 고용자로서 지방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생활급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SOC 사업 같은 걸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그 50대 이후의 분들한테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네. 뭐 오늘 보도를 이제 보고 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그러면 지혜숲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지원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시민 정원사 교육을 한 100시간 정도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그 수료증을 받은 분들을 대부분 저희가 시청의 예산으로 일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지도사, 이런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신 분들을
춘천시의 이제 환경에 관한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이제 탄소 절감 운동에 관한 그런 일자리 이런 거하고 지금 저희가 연계를 시키고요. 그 밖에도 나는 일자리보다는 지역사회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그 타임뱅크 코리아라는 곳하고 연계를 해서 그 전문적인 봉사자 과정을 저희가 지금 양성을 지금 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중장년 창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네. 저희 같이 부설기관으로 지금 22개의 어떤 그 창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 22분을 지금 창업 교육을 시키고 한 500만 원 정도씩 또 저희가 창업 지원 자금을 또 드리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정서 사회적인 프로그램부터 일자리 지원, 창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향후 GS의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제 대개 60대, 뭐 70대 이런 분들이 인생 자기 삶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사실 그 노후의 어떤 자기 그 설계가 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번쯤 내가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인생 재설계 과정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한번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이제 그 공부를 하셔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제 노후의 설계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시니어 상담센터가 이제 저희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시니어 아카데미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춘천의 노인을 위한 복합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50대 이후의 분들에게 그 휴식도 되고 또 새로운 그 인생의 제2막을 지내는데 종합적인 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좀 자리매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문화의 조성으로 노년 중장년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복지와 그들이 당당한 사회 주역으로 자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해 봅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